관계를 할 때 왜 어떤 여성은 아프다고 하고 어떤 여성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똑같은 행위인데도 느낌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내는 게 좋은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많은 커플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라면 대부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을 더 가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 그리고 감정, 두 가지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여성이 왜 아픔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진짜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도 납득이 가는 비밀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중에 여성들이 느끼는 통증, 즉 성교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심리적 준비와 신체적 흥분의 불균형이 그 원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성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에 따라 반응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흥분이 충분할 때 질 내부의 윤활선이 활성화되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때는 삽입 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즉, 흥분 상태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물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흥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진행하면 질 입구의 근육이 긴장하고 윤활이 부족하여 마찰이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여성이 말하는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의 근본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여성의 몸은 감정에 따라 준비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여성은 감정적 교감과 안정감을 느껴야 몸이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아프다고 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흥분이 일어나면 질벽의 변화와 자궁의 위치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한국여성건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흥분 시 여성의 자궁은 약 2-3cm 위로 올라가며 질벽은 부드럽게 늘어나 통증을 완화합니다. 이 과정은 단체 수분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20분 이상 충분한 전이가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의학에서는 전이가 관계의 70%라고 말하죠. 세 번째, 심리적인 긴장도 통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증, 탄력 저하, 예민한 통증을 더 쉽게 느낍니다. 이때 파트너가 조급하게 진행하면 몸은 더 긴장하고 통증은 배가 됩니다. 이럴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조금 더 천천히 할까? 이 짧은 한마디가 여성의 불안을 줄이고 몸의 방어 반응을 이완시켜줍니다. 네 번째, 남성의 사이즈 문제도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크기보다 각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깊은 삽입은 자궁 경부를 직접 자극하여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깊이 삽입하면 내장이 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건 자궁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흥분하면 자궁이 위로 이동하고 경부 주변의 신경이 쾌감 신호로 전환됩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통증이 아니라 쾌감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준비와 감정적 연결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마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질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윤활이 생기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즉,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감과 배려의 언어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란 단순히 몸이 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비로소 몸은 열리고 아픔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의 부부에게는 서두르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약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렬한 자극보다는 느리고 깊은 대화,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것이 통증을 없애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라면 대부분 아프지 않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과학적 반응이라는 것을요. 그 이해에서부터 진짜 행복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아픔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지연 58세 씨의 사례입니다. 지연 씨는 결혼 30년 차, 자녀 둘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던 중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괜찮은데 저는 자꾸 아파요. 삽입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고 끝나면 배까지 묵직하게 아파요. 진료 결과 질 내부에는 특별한 염증이나 상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삽입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전이가 너무 짧아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도 그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고 넘겼어요. 이 부분은 이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서로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전이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한 달 후 지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이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김수진 64세 씨의 사례입니다. 수진 씨는 폐경 후 10년째 이제 나이에 맞게 조용히 살자는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이 관계를 원할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따갑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질 건조증과 점막 위축이 심했습니다. 호르몬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김 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변화예요. 다만 방치하면 통증은 커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의사는 윤활제와 여성 호르몬 크림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느끼는 통증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3개월 후 수진 씨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이후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최은경 55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건강하지만 속으로는 관계가 두렵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병원을 찾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관계할 때마다 내가 여자로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경 씨의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첫 경험이 매우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때의 공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심리적 트라우마가 몸의 반응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김 교수는 상담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치료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대화와 감정 회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아파도 괜찮아. 오늘은 하지 않아도 돼라는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몇 주 뒤 은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생각이 줄었어요. 남편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너무 고마워요. 이 세 여성의 이야기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흥분,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통증을 없앤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관계를 할 때 아픔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전일 시간을 3배로 늘리세요. 대부분의 부부는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몸이 완전히 준비되는 데에는 평균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피부 자극, 부드러운 포옹, 대화, 시선 교환, 이 흥분을 유도합니다. 전이는 단순히 몸을 깨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여성의 뇌에 전달하는 의식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해야 자궁이 올라가고 질벽이 이완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속도를 늦추세요. 나이가 들수록 혈류 순환과 근육 반응 속도는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의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여성의 몸은 긴장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삽입 직후 10초간 멈춰보세요. 그 짧은 정지가 몸을 안정 모드로 바꾸어 줍니다.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 근육이 풀리고 오히려 쾌감이 커집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숨기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여전히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미안해서, 분위기를 깰까봐, 혹은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나 말하지 않음이 가장 큰 오해를 만듭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줘. 여기서 멈춰줘. 이런 간단한 표현이 관계를 구합니다. 대화는 성관계의 일부입니다.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 윤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특히 40대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자연 윤활이 줄어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럴 때 윤활제 사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윤활제는 사랑의 윤활유일 뿐만 아니라 상처를 예방하는 의학적 도구다.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이 줄고 질점막의 손상이 예방됩니다. 또한 통증이 줄어들면 여성의 흥분도 더 쉽게 유지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지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날에는 굳이 관계를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는 관계는 통증과 불만을 남깁니다. 대신 함께 목욕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다음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관계의 목적은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서로가 가까워지고 이해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 선순환이 바로 통증 없는 행복한 관계의 핵심 비결입니다. 매번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게 그 변화가 쌓여 부부의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관계할 때 조금은 아픈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제 과학의 언어로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여성의 신체는 단순히 삽입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호르몬, 혈류, 신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즉, 흥분 상태가 깊을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진통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흥분이 진행되면 질벽의 혈류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때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표면의 윤활선에서 점액이 분비됩니다. 이 점액이 마찰을 줄이고 신경 자극을 쾌감으로 전환시킵니다. 서울여성의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충분히 흥분한 여성의 질점막은 통증을 60% 이상 덜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흥분이 부족하거나 긴장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하면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질입구, 근육이 수축되고 혈류가 줄어들며 통증 수용체가 더 민감해집니다. 결국 같은 자극이라도 하나는 쾌감으로 다른 하나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현상은 단순한 생리학이 아닙니다. 몸은 감정을 기억하고 감정은 몸의 반응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 자극이 아니라 안전감, 신뢰, 그리고 감정의 교류입니다. 이 3가지가 있을 때만 몸은 스스로의 문을 엽니다. 이제 잠시 역사를 살펴봅시다.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기록을 보면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는 존재로만 한정되었고 쾌감이나 흥분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원래 아픈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의 신체는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질환 쪽의 G-스포트, 자궁경부 근처의 C-존, 외음부의 클리토리스, 어리 쾌감을 위한 신경 밀집 부위입니다. 즉, 여성의 몸은 본래 아프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그 감각을 억누르고 잘못된 교육과 침묵 속에서 외면받았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폐경 이후에도 흥분 반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속도가 느려지고 자극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혈류가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자극과 긍정적인 감정 교류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난 이렇게 아프지가 아니라 내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통증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성의 흥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루어질 때 통증은 사라지고 진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6가지 질문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을 겁니다. 큐요. 충분히 흥분해도 여전히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흥분이 충분하더라도 호르몬 변화나 질병 손상이 있는 경우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질 점막이 얇아지고 작은 마찰에도 상처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윤활제 사용과 함께 여성 호르몬 크림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찢어졌거나 염증이 있었다면 그 부위의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서두르지 말고 몇 주간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세요. Q2. 윤활제를 쓰면 의존하게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윤활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도구입니다.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면 마찰로 인해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활제는 수분크림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발라주는 것이 건강합니다. 특히 실리콘계 윤활제는 수분이 빨리 마르지 않아 장시간의 관계에 더 적합합니다. 단, 향이 강하거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질 내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큐벤 폐경 후에도 흥분이 가능할까요?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 혈류가 감소하지만 흥분 반응 자체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즉, 감정적 교류, 시각적 자극, 스킨십을 통한 친밀감이 몸의 반응을 다시 깨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 중 68%가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흥분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연령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늙어서 그렇다는 생각 대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스워. 깊게 넣으면 배가 아파요. 이건 병인가요? 많은 여성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궁의 위치와 각도에 있습니다. 자궁은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흥분에 따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탄력 구조입니다. 흥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궁이 아래쪽에 있어 삽입이 깊어질 때 자궁경부가 자극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통증이 지속되고 복부까지 묵직하게 아프다면 자궁내막증이나 골반염 등의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부인과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통증은 흥분 부족이지만 반복되는 통증은 질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키오 남편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말하기 힘들어요. 이건 정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조금 천천히 해줘. 지금은 여기까지가 좋아. 이런 대화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성이 편안해야 남성도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바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큐큐큐. 자주 관계를 가지는 게 건강에 좋은가요? 빈도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자주 하는 것보다 서로의 감정이 통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다만 관계가 완전히 끊기면 혈류가 줄고 질 조직이 점점 위축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1, 2회 정도의 규칙적인 관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호르몬이 우리 몸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이해, 그리고 대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조금의 시간과 배려만으로도 수년 동안 쌓인 오해와 두려움을 풀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관계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이해와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라면 대부분 아프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다만 반응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맞춰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니까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이 앞섰지만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이해와 배려가 중심이 됩니다. 그 속에서 생기는 감정은 더 섬세하고 더 따뜻합니다. 몸이 조금 느려졌을지라도 마음의 온도는 결코 식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손길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만 아픈가? 이제는 늦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고 관계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을 위한 배려, 남성을 위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진짜 친밀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픔은 사라지고 서로의 미소가 다시 피어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도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몸이 변해도 마음이 따뜻하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비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